네, 오늘은 CP 시스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상승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좋은 기운 가지고 가자는 거니까 한 번씩 남겨주시고, 지금 계속 몇 달 동안 상승 랠리 아주 멋지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요 신고가까지 이제 거의 다 와가지고 아직 돌파까지는 안 나오고 어떻게 할까 좀 간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좀 체크되는 부분들 좀 더 설명드릴 건데, 뭐 우선 지금 최근까지 계속 이슈화가 좀 되고 있는 건 뭐 로봇 주차 기술 같은 이런 신사업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부각들도 받고 있고, 반도체 쪽이랑도 기본적으로 관련돼서 좀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외국인들이 좀 주체가 돼가지고 상승을 좀 많이 이끌어 왔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아무래도 이렇게 올라오고 나니까 좀 더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기술적인 기대감이 좀 더 주가를 견인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사업 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기술 상용화 여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얼마만큼 반영되느냐가 좀 더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특히나 뭐 로봇이나 자동화 이런 쪽은 뭐 모멘텀은 계속될 거예요. 어쨌든 미래의 성장이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련해서 분명히 계속 이슈화는 될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걸 결국 실적으로까지 반영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금 여기는 좀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선반영이 되면서 올라온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가운데, 이거를 실적으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라 그러면 신고가 돌파가 나오면서 역대급 파동으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전망이 조금 아쉬워진다. 너가 꿈은 장대했으나 실질적으로 뭔가 우리 두 눈으로 숫자로 보이는 게 나오지 못한다 이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다시 한번 조정권이 좀 접어들 수도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는 계속해서 눈여겨 이슈들이랑 같이 흐름들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무적인 부분도 이제 뭐 물론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뭐 그런 아직까지는 영업이익 흑자도 잘 유지는 좀 해주고 있고, 더군다나 미래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몰고 있는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영업이익을 좀 늘려나가면서 매출력도 다시 좀 전환시켜가지고 줄어드는 추이가 아니라 늘어나는 추이로 조금 바뀔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4분기까지 끝나고 얼마만큼 반영되느냐가 좀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더 해드릴 수 있는 얘기들은 많이 있긴 한데, 이게 사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좀 루즈해서 안 보시기 때문에, 우선 영상에선 여기까지만 끊고 기술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다양하고 깊은 많은 얘기들은 제가 안 빼놓고 계속해서 이 알림방에서 브리핑 드리면서, 종목들도 그렇고 종목들 이렇게 브리핑 올려드리고 시황 브리핑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종목들도 설명드리고, 대응할 만한 종목들 있으면 대응 종목들도 올려드리고, 신규로 들어갈 만한 종목들 있으면 이런 것들도 같이 올려드리면서 가고 있으니까 한 번씩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어와가지고 기술적인 부분 살펴볼 건데, 여기 신고가 지금 돌파를 앞두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이 돌파각을 만들어 주려면 첫 번째로 상승 파동은 절대 꺾이면 안 됩니다. 상승 파동이 꺾이는 순간부터는 절대 돌파가 안 나와요. 그래서 상승 파동은 절대 꺾이면 안 되고, 그 상황에서 안 꺾는 상태에서 여기서 뭘 해줘야 되냐면, 매물이 안 나와야 돼요. 아주 간단한 논리죠. 여러분들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논리예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상승 파동이 뭐예요, 여러분들? 상승 파동은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외우면 여러분들이 파동을 이해를 못해요. 여기다가 제가 단어를 조금 더 덧붙여 드릴게요. 상승 파동은 저점 고점을 높이면서 가는 파동을 상승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점 높여주고 고점 높여주는 게 상승 파동이다,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지금 이 파동이 유지가 되려면 이렇게 타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디가 유지가 돼야겠어요? 이 흐름을 유지를 하려면 계속 저점 유지는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절대 안 깨지는 선에서 계속 저점 높이면서 움직여줘야 돼요. 우선 이게 첫 번째 체크 포인트고, 지금 여기에 매물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굉장히 핵심이 될 건데, 지금 거래량을 가지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서 최대치 거래량이 좀 뽑혔거든요. 이게 거래량이라는 게 결국에는 1대1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가 있었으면 이거에 상응하는 매도자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거래는 상호간의 교환이잖아요. 한쪽이라도 없으면, 여러분들이 백날 사고 싶다 그래도 마트에서 물건을 안 판대요. 그러면 못 사는 거죠. 거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보통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매도 쪽도 같이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솔직하게 매물이 아예 없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매물이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 출회하고 있고, 어쨌든 돌파가 안 나왔잖아요, 꼬리가 달리면서. 그래서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는 거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는 이제 여기서 추가 돌파를 만들려면 이제 방법은 딱 두 가지죠. 시간으로 어떻게든 태워서, 아까 상승 파동은 깨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안 깨는 상황에서 시간으로 태워가지고 어떻게든 여기 매물 소화를 해서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게 만든 다음에 돌파를 만드는 방식이 첫 번째 하나가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바로 좀 빨리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돈으로 찍어 눌러야죠. 자본주의에서 돈으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냥 돈으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이거 거래량들 있죠. 이 거래량들이 완전히 땅꼬마로 보일 정도로 거래량을 그냥 오히려 미친 듯이 더 써버리면서 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다만 후자 쪽은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하면 투자 왜 하는 거예요? 돈 놓고 돈 먹기 싸움이잖아요. 정말 솔직하게 가감없이 얘기하면은. 근데 내 돈 태워가지고 올리겠다면 이 짓을 왜 하겠냐고요. 그래서 보통 후자 쪽은 잘 안 나온다. 가게 되더라도 여기서 어떻게든 급속소화를 어떻게든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할 거고, 이 급속소화가 잘 된다라고 하면 그때 돌파를 만드는 거고, 안 나오게 된다면 결국 무너뜨리는 건데, 여기서 지금 보통 신고가 자리에서 엄청나게 많이 뒤흔든단 말이죠. 이게 결국에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다 그 결정을 할 건데, 결정을 하는 순간 빵! 밑으로 터져도 빵이고요. 위로 터져도 빵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로 이 신고가 자리가 많이 흔드는 이유는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투자자들이 이런 신고가 자리는 다 보고 있어요. 왜? 넘어만 가면은 매물 없는 노다지 땅이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욕심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엄청난 속도로 밀어 올려야 사람들이 겁나서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갈 때도 이렇게 올려버리고, 간보다가 여기서 만약에 못 갈 것 같을 때도 겁을 줘야 될 때 어떻게 줘야 되냐면 한 번에 확 깨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이런 자리에서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하다가 분명 넘길 가능성이 높은데, 움직임이 여기서 위든 아래든 폭발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때는 엄청나게 강하고 빠르게 우리가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만 간다면야 대박이지만, 여기서 만약에 파동이 꺾이면서 실패하게 됐을 때의 리스크도 지금은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무엇보다 말씀드렸던 재무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뒷받침이 좀 이제 결국 실적으로 나오면서 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얘가 추가적으로 변수가 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든지, 뭐 아니면 이렇게 막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 얘가 갑자기 이탈이 나올 때 내가 빠르게 대응을 어느 자리에서 해야 되는지, 이게 돌파가 나오는 게 뭐 속임수일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서 돌파가 나왔을 때 홀딩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홀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이 알림방에서 계속 공유 드리면서 종목들 설명드리고, 이런 식으로 시황 설명도 드리고 같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뭐 종목들 이렇게 뭐 목표 라인들도 다 잡아드려요. 특이 종목들이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같이 들어오셔서 좀 살펴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영상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큰 틀은 다 잡아드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충분하신 분들은 영상으로 좀 잘 이용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깊게 들어와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변수들 하나하나 내가 통제해 나가면서 조금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가져가실 수 있게끔 이렇게 충분히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으니까 같이 들어오셔서 살펴보시면 더욱더 도움 되실 거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